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그러니까 먹을 걸 또 잘 안 주는, 아프지는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것을 잘 안 줘요. 왜 살찔까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뇨가 있대요. 소아당뇨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아당뇨라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소아당뇨가 있어서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안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그렸고, 자, 나무에 무기류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 어느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나무에, 그리고 나무에 이건 뭐예요? 무기류. 사실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다, 뭐 권총을 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복수심, 분노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리는 아이들은 졸라맨을 그리는 속에서 많이 나오죠.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그 분노심,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을 때 무기를 졸라맨을 통해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여기는 나무가 자기의 신체니까 생각 속에서 이걸 그리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언어폭력, 지적폭력, 잔소리를 지나치게 듣고 있어서 분노해요. 또 져서 잔소리? 아, 정말 듣기 싫어. 그리고 어떤 아이는 건물 위에서 커다란 뭐 슈퍼맨을 그린다든가, 두고 봐라, 내가 크면은 뭐 이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자, 그리고 112페이지 볼게요. 이 나무는 어때요? 완전히 가늘고 얽힌 나뭇가지인데 고목나무죠. 자, 이런 걸 그릴 때는 타인과 어울리기 힘든,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 공포증이 있고요. 공황장애일 때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공황장애가 있을 때 그리는 것은 어느 곳에 갇혀있는, 어느 곳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물고기를 그린다면 바위 틈에 물고기가 톡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꼭 이 그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꼭 112페이지에 제일 윗단에 있는 이 그림이 기억에 나오는데, 이 그림이 아닌데 비슷한 그림일 때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이때는 주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나무를 하나 그릴 수도 있지만 나무를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다른 그림들을 그리지요. 뭐 태양을 그리고 무슨 먹구름을 그리고 산이 뾰족한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은 얘 가정 문제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가 어울리기 힘든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 자신에게 접근하기 두려운 그런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은 뿌리도 있네요. 그렇죠? 예, 뿌리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 뿌리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산에서 그 그림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갔을 때 윤현주 교수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의 그림을 저에게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정말 좋은 시작이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아이의 그림을 찍어서 저에게 바로 보냈어요. 그것은 자기도 그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설마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하고 그런 그림을 보냈던 거예요. 뭘까요? 119쪽에 있어요. 아, 119쪽에. 119쪽에? 아, 이게 거기서 나오겠네요. 네. 한번 넘어가고 그거 한번 짚고 갈 때 119쪽에 있어도, 아, 190 마지막에 나무 뿌리가 산속에 가득하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그 그림에는 태양을 나무가 가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란 태양을 나무가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노란 태양을 나무가 가리고 있었어요. 그 자체는 아버지에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중심이 되고 아버지를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인 거야. 그게 자기가 가장인 거예요, 집안에. 그런데 아버지 역할을 제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느냐? 이 나무 줄기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무 뿌리가 산속적인 문제였었죠. 그런데 산은 뭐죠? 엄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태양을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행위 이런 것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었고, 그 줄기에서 뿌리는 엄마의 깊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 짐작이 딱 되시죠?
엄마에게 다 그래. 그래서 그러잖아. 이 아이는 하고 있는데 어떤 거 성적인 것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 필리핀에서. 그래서 이거 맞다 분석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다 뭐 기다 뭐 그리고 일부는 걔 그런 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 왜 그 변호사 뭐 시원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분이 확인이 그분이 그는 엄마가 27인가 되고 아이가 엄마가 37인가 되고 예. 아이와 그 차이밖에 한 20 그렇게 차이가 엄마가 예, 일찍 결혼. 엄마는 가능하지요. 아빠가 없는 아이. 죽은 아빠는 아니었지요. 죽은 아빠 태양 색깔과 그냥 떨어져 있는 색깔과 다르잖아요. 색이 태양의 색이. 자 그런데 그 태양의 아빠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그 아이와 엄마는 성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던 가정이었고 학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4박 5일 한 5일 정도의 선생님이 그 아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왔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가기를 위해서 뭐 그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전도의 방법으로는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고 우리 한국에서 KMH 그림 분석 팀이 미술팀이 온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때 문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멘탈이 좀 어렵고 성문제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서 우리의 이 그림 분석이라는 도구는 너무 가치 있게 써야 할 정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나도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 이것은 성경적인 근원이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멘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에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몇 나라는 우리 선생님들에서 거의들 다녀오셨는데 사실 자비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고 며칠씩 한 어떤 분은 막 어느 나라는 한 2주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분들 한국에 오면 강의도 하셔야 하고 상담도 하셔야 하고 가정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가며 이번에는 이 팀, 이번에는 이 팀 이렇게 하시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안에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외국 안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타국에 가서도 우리의 커다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가지는 손만 해도 부러질 것 같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무지개가 또 나오는데 이 그림 왜 무지개가 또 우리가 나오죠? 색채에서 나오죠. 이 무지개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지개를 그린 울산의 어느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 방과후 센터 그런 데로 이제 맡겨졌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무지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 선생님이 너 행복하니?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저를 통해서 이 그림 분석 색채에 대해서 무지개에 대해서 배우시지 않은 분들은 미술 교사래도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무지개는 희망이다. 무지개는 뭐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역시 성경적으로 나가면은 다시는 왜 우리 그랬잖아요. 무지개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노아 예 그죠. 그 마지막에 다시는 이 물 심판이 없을 것이다.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 목사님이 여러 분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제가 감히 성경 얘기를 한다면 다시는 이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 땅에 정말 쓸어버릴 만큼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무지개로 나중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지개를 언제 써야 할까요? 내게 이 어려움이 없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도움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에게 그 사회복지사가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요, 슬퍼요 그랬어요. 그때 그 복지사가 저를 통해서 이 내용, 그야말로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어려움 사시는 이 물 같은 거 이것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자,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역시 이것을 행복이나 기쁨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쁨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뭐 귀에 걸어서 귀걸이를 만든다면.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이제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아이가 일주일 후에 새 엄마에게 맞아 죽었어요. 매스컴으로 굉장했어요. 울산에서. 이거 그때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느 선생님, 현직 교사가 저에게 이 수업을, 이 무지개에 대한 수업을 듣는 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림을 그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오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오늘 졸고 공부를 안 해요. 혼내는 게 아니고 어디 아프니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선생님이 첫날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지개를 그린 아이에게.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 막 울대요.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달래고 오는 이유, 선생님이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뭘까? 1년 전부터 자기 반에 자기를 괴롭히는 폭력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전학 보내줘라고 했고, 또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이제 반이 바뀌니까 좀 한번 참고 보자. 그 아이와 내년에는 만나지 않겠지라고 온 곳인데 같은 반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아이에게 계속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학교에 다 소문이 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프로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 프로필을 내줬고 그 아이 그림을 복사하고, 그리고 나니까 옆에 선생님들이 나도 봐줘. 선생님들이 평안한 애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상담했던 일지와 그림과 이것을 어느 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레포트 형식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우리 교사들이 배워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배우는 중인데, 이제 모든 학교 은퇴하시고 그룹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갔어요. 부산으로 갔더니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그 세 분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세 분이 저를 보시고 아무튼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었죠.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었고요. 지금 여전히 하고 계세요. 누구냐면 그 선생님이 남현주 선생님이세요. 예, 남현주 선생님 얘기를 잠깐만요. 지금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되셨죠.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우리 지안이 1층에서 이제 그때 1회차에, 그런데 이제 그때 박사학 과정만 아마 500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도 서울에서 강의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런 미국에서나 어느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몇 년씩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교수들이 다 옷을 벗었다. 알고 보니 뭐 200도 주고 뭐 300도 주고 샀더라. 그게 이제 알고 보니 학교도 없고 뭐 이런 학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우리 아내는 거기서 졸업할 수 없다. 학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께서.
그래서 예. 그러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더 이상 따질 것도 없고. 그래서 바로 환불을 해드렸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종에서 수업할 때, 우리 세종에 사무실 있을 때, 그래서 바로 세종에서 수업 마치자마자 돈을 입금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아랍들이 등록은 되어 있고 뭐 종교대학이고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다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위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서 그 남편 교수님께서 우리 남현 교수님에게 언제 우리가 신뢰를 했으면 실수를 했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무지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무지개와 무지개 색 자체는 도움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 그렸느냐. 가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무지개가 있는데, 구름이 있고 어떤 가정이 나오면 이때 여러분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애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해요. 이혼 얘기가 있어요. 이혼하지 않도록 뭐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런 것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데 왜 그림을 또 그렇게 그릴까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무지개는 나무를 또 이렇게 그려요. 어떤 아이가 나무를 이렇게 무지개로 꼬아서 그렸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특히 나무에서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보이면은 조현병 그리고 이런 많은 전신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무 외에 그 주위에 다른 것들을 그렸다면 누구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현재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조각난 그림이나 이번 세 번째 그림이나 그림은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거예요. 나뭇가지가 조각난 모양, 그림은 다르죠. 조각난 모양으로 끊어지게 그려놨어요.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무력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성시키지 못하고 심적 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불안과 안정이 필요할 때 이런 조각난 가지를 그립니다. 여기는 아예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아요. 목표를 성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절망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절망스러울 때 이렇게 그립니다. 조금 설명이 추가되는 것은 옆에다 여러분들이 또 메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잎이 없는 나무에 분홍색이나 예쁜 점의 표현으로 꽃을 그리는, 벚꽃 그릴 때 많이 그리죠. 애정 가난으로 인해서, 애정 가난이에요. 왜 이것이 애정 가난일까요? 색깔이 이제 분홍색이 나는 사랑받아서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고 늘 만족스럽지 못한 애정, 그리고 점선, 선에 의한 것. 점선이라는 것은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데 애정을 받지 못함으로 늘 불안해요. 애정 가난에서 머리도 아프고 보라색의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색채 심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지만은 보라색이 찍혀 있을 때는 왜 아프다, 왜 아플까? 보라색은 이 세상에서 생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흰색도 그렇지만은 보라색은 더 특히 천사, 숭고, 환희, 예술, 영원한 사랑, 우화, 황제, 예술 등등의 아름다운 생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보라색인데, 왜 우리가 건강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라색을 쓸까요? 이렇게 해요. 내가 행복했을 때 보라색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물론 옷이라든가 기타 다른 우리 삶에서 보라색을 좋아할 때는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림 속에서 이걸 그리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까요?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왜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이것은 나를 그 안에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그 보라색의
그 아름다운 색채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애정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점선을 통해서 불안하고 초조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1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11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점선이 아니죠. 가늘고 섬세한 나뭇가지에 빨강, 보라색 등을 칠했어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뇌신경이나 고혈압이나 예,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보라색으로 이렇게 손을 그려요. 저는 이걸 제가 직접 보라색의 뇌 문제에 있어서 직접 정말 치료 과정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라.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뇌를 볼 수도 없고 요즘은 뭐 뇌 건강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론적인 것은 되지만 이 사람 뇌는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의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보면은 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당신의 혈압 문제라든가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문제에서는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보건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자폐증 아이, 유치원 아이도 자폐증이었고 또 고등학생 아이도 자폐증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증상이 좀 다르잖아요, 모두가. 증상이 다른데 우리 그 김유미 선생님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도 이 엄마의 그림 때문에 이제 나타났고, 이 그림을 하고 아들에게 처음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 그거였었어요. 엄마는 잔소리쟁이, 엄마는 신경질, 엄마는 완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서 막 나왔어요. 그런 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모범 학생이고 엄마도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엄마인데 우리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니 그동안에 저에게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막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마 얘기만. 그래서 무조건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나에게 너무 훌륭한 엄마예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그동안 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제 그러고 물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반 아이들의 그림을 이만큼 갖고 왔더래요. 이게 맞았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 속에 자폐증 아이가 보였어요. 저희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반장인데? 이러더래요. 이게 자폐증이 보여. 그러니까 그림에서 자폐증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아이 우리 반에서 반장이고 굉장히 그림도 아니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남자하고 좋은 아이야. 그랬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계속 책상에서 손을 그 자폐증의 그 어떤 똑같은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지능이 또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어느 그 수학을 너무 잘한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어떤 특수한 그 경우에서 그 증상이 또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반장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김 전문가님이 그 부모를 만났대요. 그런데 엄마는 딱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뭔가 이상을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는 늑대예요. 맞아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원래 그래요. 우리 저 작은 아이들도 4-5살 아이가 한 3세도 안 되는 그런 지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물으면 엄마는 그래요. 우리 아이가 좀 늑대요. 이렇게 말해요. 아주 너무 정확하게 엄마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럴 때에 이제 역시 그 엄마도 이 김유혜 선생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학부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서울에 와서 검사를 하니 자폐증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사 가서 이제 치료를 한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보라색이 또 나타나는데 이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라색의
옷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원피스 예쁜 뭐딱 이렇게 뭐 예쁜 뭐 꽃을 뭐 이렇게 그린다든가 머리에 리본을 그리고 보라색으로 옷을 입는 그런 그림을 아이가 계속 그려요. 정말 잘 노는데 건강한데 얘가 보라색. 그래서 그때도 그 부모에게 얘 혹시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일도 없고 아주 건강해.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역시 이 선생님 얘기를 하면 무시하면 안 돼.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우리 보건 쪽에서는 청주 대학병원이 제일 괜찮아서 무슨 큰 병이 있으면 청주대 병원으로 와서 모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은이니까 이 얘기를 데리고 청주에 와서 모든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답이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하네. 내 그림에서 틀릴 일도 없고 틀린 일도 없는데 아이도 건강하다고 했고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근데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잘 놀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보라색 옷을 그려요. 한참 지났어요. 이제 한참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아픈 것을 여전히 그렇게 그리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점심 때 막 뛰어나가 애가 팍 넘어졌어요. 그냥 탁 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급히 아버지가 어디로 왔냐면 어디가 서울 삼성으로 왔어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뭐 핏줄이 뭐 저는 이제 뭔 증상은 알겠는데 병명은 지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증상이 나왔어요. 심장이 그 혈액 뭐로 인하여 멈추는 그런 것을 6개월 전 이전부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실은 지금 뭘 달고 산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 교회 그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있었고 그 아이는 보은의 참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그림이 뇌에서 건강을 지켜보셔야 되고 아까 우리 진현실 교수님 혈압이 260이라면 210 네, 조심해야 되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잘 챙겨 드시고 그림하고 그리시면 안 잡혀지는 운동도 하고 약을 열심히 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나타나요. 정말 알죠. 나는 이 그림 그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저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낙서하는 습관이 있어요. 낙서하다 보니까 제가 계단을 그렸어요. 계단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손도 계속 강하게 그 계단을 또 지웠다 했다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통화하는 그 시간에 통화하는 내용이 사실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계단과 사다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 얘기잖아요. 그걸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걸 의도하고 내가 이 그림을 알면 되도록 피하려고 하지 어느 사람들은. 이런 그림은 이것은 피해야지. 그런데 피하는 것 보이잖아요 우리는. 색을 칠하지 않는다든가 백지로 그냥 놔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숨기고 있네. 근데 그 숨기고 있는데 왜 그림에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도 그것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20분 전에 한번 붙였어. 나무 줄기를 구불구불하게 그린다. 지난번에 우리 이미화 교수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부채에 그린 거. 근데 이렇게도 그리는 거. 그 이미화 교수님은 5월 3일부터 백석대학교 우리 그림을 가지고 이 과목으로 강의를 들어갔어요. 야, 나는 얼마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저를 통해서 시작을 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보니까 분석을 너무 경기대 출신이잖아요. 선배이실 거예요, 그분이. 그쵸? 그분이 선배지. 동기. 그 맨날 허리 아파서 뒤에서 서서 강의했던. 허리 아파서 강의. 그쵸? 여기까지 오셔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보충을 또 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친구와 동생 3사람을 강의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린 그림이 그 부채 그림이었죠. 자식의 그림.
틀림없이 척추에 나무잖아요. 이게 나무. 그 줄기는 뭐예요? 자기 신체잖아요. 신체. 이 머리 위쪽으로는 이렇게 가지 뭐 잎 이런 것을 그리는데 머리와의 관계, 그죠? 지적인 관계, 인지적인 그런 문제가 이 머릿속에 가지 속에 있죠. 그런데 이 줄기를 그리면은 여기는 또 격까지도 그렸네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외상의 흔적도 있고 척추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척추 측량증이나 디스크나 척추 분리증, 척추 옆 부분 이렇게 측량 이렇게 굽는 이런 병을 본래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아니래도 가지가 이렇게 휘는 그림을 그리면 보면 절벽 끝에서 이렇게 휜 가지 그린 거나 너무 현실적인 그림인데 내가 그걸 왜 그릴까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저희 이제 저를 항상 배우고 다니는 이제 그 치사장님이 우리는 치사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많은 농장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나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다른 그림을 그릴까요? 라고 물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그림 이상을 보면 야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 많은 속에서 그 나무를 내가 그리고 싶을까? 지금 그 나무와 나의 건강 상태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나무를 보고 그리면서도 색이 다르고 선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나의 나무가 나의 신체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뇌의 정신에 따라서 크기, 굵기, 선 뭐 이런 모든 색채들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창경원에 제가 이제 미술과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갔는데 정말 대학생이 미술과 대학생이 저런 하얀 건물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아버지가 건물, 각이진 건물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 아버지를 표현하는 이 형태 속에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칠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상담해보니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더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밑에까지 할게요. 줄기, 가지, 약선, 끊어진 선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그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 위에 그림, 밑에 그림은 이 밑에 그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제가 지난번에 나왔다고 부산으로 돈 벌러 갔다는 그 학생 그림이에요. 이게. 이런 그림을 3장을 그리는데 이건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린 거예요. 자, 이거 그리고 이 위 그림이나 아래 그림 형태가 뭐가 뭔지 모르겠죠. 나무를 그린 건데 다 똑같이 온전한 나무가 없어요. 이것은 뇌 문제, 정신적인 질환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연세 나이를 물어보면 이건 애기들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이 1차원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린 그림은 절대 아니고요. 선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죠. 이것은 퇴행질환, 그러니까 뇌에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또 뇌출혈이라든가 또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라든가 또 노인들이 걸리는 병들, 치매들 이럴 때 이렇게 분명히 나무의 선이나 또 굵기들이 다 다르고 끊어지고 맥이 정말 없는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죠. 자, 여기도 나무에 관련해서 113페이지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는 다음 주 휴강 그리고 13일 주에